안녕하세요, 마이뷰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은 래쉬 클래스 마지막 3탄 실전편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흑흑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아쉬워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드디어 실제로 모델한테 상담부터 시술까지 할 예정이라 아주 바쁘고 정신없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 전에 숙제 검사 빠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연습 영상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하고 계시죠? 완성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2회차 디자인 시간에서 배운 도라이 스타일로 연습하셨는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느 정도 가운데가 길고 앞뒤가 짧은 부채꼴 모양이 보입니다. 이따가도 이대로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세팅은 능숙하게 잘하시니까 여긴 패스. 이제 래쉬를 붙여볼 건데요. 래쉬 끝부분이 아닌 3분의 2 지점을 잡으니까 훨씬 안정감 있게 한 번에 싹 뿌리에 잘 붙이는 거 보셨죠? 또 살짝 삐뚤어진 래쉬 모양 잡고 기다려주는 것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래쉬를 눕혀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지금 부분 조금 눕혀서 들어가거든요. 좀 더 세워서 들어갈게요. 그렇게 버리고. 항상 지금처럼 세워서 들어가주기. 이 부분 빼고는 대체로 잘하셨어요. 모델 실습 허락합니다. 탕탕탕.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드디어 저희가 이제 실제 모델분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리고 오늘은 모델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모델분 시술할 때 쓰실 글루를 드릴 건데요. 모델 실습에 들어가기 전 마뷰아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저자극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모델 실습용으로 시작하기 딱 좋은 그 글루, 어드밴스드 글루인데요. 이 글루를 사용해서 모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받기 전 꼭 배워야 할 게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3회차 수업은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델분이 오시기 전 그냥 편하게 쉬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꼭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보실게요. 첫 번째, 온도, 습도 체크하기. 글루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온도 25에서 28도, 습도 45에서 55%를 지켜줘야 한다는 건 기본. 가습기, 난로, 에어컨 등을 사용해 온도와 습도를 맞춰놔주세요. 두 번째, 테이프 자르기. 먼저 테이프를 길게 이 정도 길이로 4개 잘라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테이프의 끈적임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대로 테이핑을 한다면 나중에 뗄 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손등에 1, 2회 정도 붙였다가 떼면서 끈적임을 제거해줍니다.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끈적임이 너무 없어져 눈두덩이를 끌어올리지 못해요. 아니 제가 이 탈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 다음은 이 정도 길이로 8개 잘라서 준비해줍니다. 세 번째, 글루 흔들어 놓기. 이미 오픈한 글루라도 매일매일 첫 사용할 때는 글루를 미친듯이 흔들어서 밤사이 분리된 용액들이 잘 섞이도록 해주시는 거 아시죠? 이게 모델님 오시고 하려면 은근히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준비해주세요. 네 번째, 베드 정리. 베드에 누우려고 봤는데 상태가 영 진짜 더럽고 막 담요 막 꾸깃꾸깃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베드도 깨끗한 상태로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줍니다. 이 4가지를 미리 해놓으시면 시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킬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상담하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속린이 분들이 시술보다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상담이에요. 회사님도 사전 인터뷰 때 상담하는 법을 배워가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시술을 아무리 잘해도 상담 과정에서 고객님의 니즈를 알지 못한다면 말짱꽝 아니겠어요? 최고의 시술을 위한 최고의 상담법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 모델님이 오시면 차트 작성과 시술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마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폼인데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분이 시술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상담 피드백 부분에 원하시는 스타일과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적어놓으면 재방문하셨을 때도 도움이 되겠죠? 차트를 작성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보통 총 3단계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속눈썹 연장 경험 묻기. 속눈썹 연장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먼저 그냥 말로도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있으면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눈썹 연장을 꾸준히 받는 분이라면 대부분 원하는 스타일이 딱 있어요. 저는 뒤로 갈수록 긴 게 좋아요. 전 꼬리가 긴 게 좀 안 어울려서 뒤가 짧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대부분 원하는 스타일, 컬, 길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럼 저는 최대한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시술에 들어갑니다. 왜냐? 시술자 입장에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서 권해드려도 이분은 이미 그동안 많은 스타일을 해왔고 그 중에서도 지금 말하는 이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토대로
반대로 이 눈매에는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고 추천드려도 이분한테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술자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시술 받는 분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반대로 딱히 추구하는 스타일이 없으신 분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어서 잘 몰라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실 거예요, 고객님들이. 그럼 혜선 씨가 그럼 평소에 화장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봐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자세한 상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평소 메이크업 스타일을 물어보는데요. 이 대답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미리 파악합니다. 그러면은 뭐 많이 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메이크업 스타일도 이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컬이랑 길이 들어가는 것도 좀 강한 걸 원하시거든요. 화장을 진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속눈썹 연장을 해도 딱 티가 나게끔 C, D컬 그리고 10mm 이상 긴 길이를 선호하시고요. 화장을 연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JBC 컬 10mm 이하의 길이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컬 두께 길이 정하기. JBCD를 많이 쓰는데 B컬을 JC컬이라고 하기도 하고 D컬을 CC컬이라고 하기도 해요. 보통 많이 쓰는 컬은 JBC D컬인데요. 제조사에 따라 B컬을 JC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D컬을 CC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컬은 같은데 이름만 다르거나 아니면 정말 미묘하게 컬이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D컬을 써. 근데 고객님이 CC컬 있어요?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CC컬이랑 비슷한 D컬을 쓰는데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컬인데 어떠세요? 하고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께. 그다음에 두께가 지금 저희가 있는 게 보통 0.1, 0.15, 0.2mm를 많이 쓰는데요. 0.1mm는 얇아서 자연스러움, 0.15mm는 기본, 0.2mm는 두꺼워서 진함, 그리고 속눈썹이 얇은데 풍성함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0.07 또는 0.1mm 볼륨 이렇게 외워주세요. 마지막 길이. 많이 쓰는 길이는 캣차이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길을 설명해드리면은 8mm가 자연스러운 길이는 8, 9, 10mm, 9, 10, 11mm, 티 좀 나는 보통 길이는 10, 11, 12mm, 완전 길어지는 길이는 11, 12, 13mm 이상, 그리고 정말 자연스러운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 디자인에서 8에서 9mm 길이가 붙였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요. 대신 진모에 따라 이 길이는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비교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고객님, 도망가는 고객님 붙잡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길이를 한 번씩 대보면 됩니다. 세 번째, 고객 눈매에 맞는 스타일 제안. 제가 사전에 모델분 눈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우리 모델님은 눈도 크고 쌍꺼풀도 있는 아주 예쁜 눈인데 사진상으로는 눈이 살짝 앞으로 나와 보여요. 그래서 이어지는 저희 기습 질문. 근데 돌출 눈일 경우에는 제가 어떤 스타일을 하면은 좋을 거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실까요? 돌출된 눈이요? 네. 제 기억 안 나시죠? 인형 눈. 인형 눈은 여기 혜선님 괜찮아요. 래쉬 붙이느라 이런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나봐요. 이 돌출된 여기 가운데 돌출된 거를 좀 펴주셔야 돼요, 뒤로. 그러면은 이렇게 캣차이로 가야지 돌출 눈이 좀 더 완화되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분 봤을 때 다시 봐야 되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출 눈은 뒤로 퍼뜨려서 돌출된 걸 완화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캣차이 스타일로 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상담법은 일단 이 정도로 할 건데요. 대화 흐름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눈매에 맞는 스타일까지 파악했으니까 이제 혜선님이 직접 모델분 오기 전까지 몇 가지 준비해볼게요. 제가 다른 거 준비하는 사이 혜선님이 후다닥 테이프에 끈적임 제거를 해주시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전체적으로 끈적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글루 미친듯이 흔들고 옥돌에 플레이트지까지 미리 붙여놓으면 완벽합니다. 드디어 모델분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혜선님의 첫 상담 너무 기대되는데 바로 보실게요. 여기 체크리스트 보시면 연장 경험이 없으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메이크업 하실 때 좀 진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좀 연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섀도우는 2회 정도 바르고 네. 마스카라, 아이라인까지요. 그렇게 연하게 진하게 하지는 않으시고요? 평소 메이크업 스타일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까지 잘 물어보셨어요. 눈 한번 떠주시겠어요? 혹시 연장을 하시면서 선호하시는 스타일 있으실까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스타일이. 좀 약간 좀 앞쪽이랑 네. 이쪽이랑 살짝 숱이 많이 없어서 이쪽이 좀 풍성하게. 네. 풍성하게 하시고 뒤쪽으로는 조금 선호하시는 스타일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모델분이 앞쪽이랑 한쪽 부분이 숱이 없어서 그쪽이 좀 풍성하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혜선님이 눈 뒤쪽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 볼게요. 눈을 뜨셨을 때 조금 눈이 앞으로 나온 스타일이셔서 뒤쪽을 좀 길어지게 하면서 시선을 뒤쪽으로 가시면 좀 눈이 길어 보일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저랑 눈매 파악하면서 공부한 내용 그대로 모델분한테 설명해드렸거든요. 또 긴장하셔서 그런지 컬 두께 길이를 하나도 안 정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상담할지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이제 화장은 조금 연하게 하시는데 보이는 것도 이제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를 원하시는 거세요? 자연스럽게까지는 아닌데 조금 티가 났으면 하는 거죠. 조금 티가 났으면 좋겠다. 아까 메이크업 스타일을 물어봤을 때 모델님은 그렇게 진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대답만 듣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 모델님이 화장 스타일이 자연스럽지만 보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건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모델님이 자연스러운 것보다 조금 티가 났으면 좋겠다고 하시죠. 그러면 가장 기본 스타일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상으로는 돌출형 눈으로 보여서 이건 모델님이 오면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까 그 사진상에서는 눈이 조금 튀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안 그래요. 그쵸? 돌출형 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니 모델님은 돌출형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스타일이든지 잘 어울리는 예쁜 눈이에요. 아무 스타일이나 그냥 다 잘 어울리는 눈이시거든요. 그냥 쌍꺼풀도 딱 지어있고 눈도 되게 크시고. 그래서 각 스타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모델님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 의견을 덧붙이는 거죠. 차라리 좀 캣사이로 스타일을 해가지고 꼬리를 길게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모델님이 티가 살짝 좀 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아이라인 효과를 내는 캡차이가 어떤지 꼭 모델님 의견까지 물어보고요. 계속해서 보실게요. C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컬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뷰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예요. 모델분은 그 전에 속눈썹 연장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C컬을 추천드려도 이게 어떤 컬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영상처럼 한 번씩 컬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길이는 모델님의 진모가 긴 편이라 눕혀서 재본 다음 똑같이 길이 보여주시고 이 정도 길이 괜찮은지 꼭 한번 컨펌해 봤습니다. 시술 전에는 항상 이렇게 위생을 위해 손소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속눈썹 상태를 위해서 꼼꼼하게 래쉬 샴푸를 해주는데요. 항상 각 단계에 들어가기 전 모델님이 놀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걸 할지 말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패치를 붙이는데 여기서 잘못된 점 캐치하셨나요? 지금 혜선님처럼 아이패치를 붙이셔도 되지만 초보자분들이 쉽게 아이패치를 붙일 수 있게 지난번 영상에서 양옆을 잡고 붙여달라고 알려드린 거 기억하실까요? 또 지금 아이패치가 점막에 너무 가까워요. 이렇게 붙이면 모델님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이 나면서 아이패치가 퉁퉁 불어요. 올바르게는 이렇게 양옆 잡고 약지 손가락으로 눈밑을 내리면서 점막이랑 띄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혜선님이 반대쪽 붙이는 거 보실게요. 이번에는 잘하셨죠? 그런데 잠깐 핀셋을 사용해서 아이패치를 마스크 안에 넣을 때 이렇게 핀셋의 뾰족한 부분을 쓰다가 삐끗하면 오마이갓!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항상 안전하게 끝부분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패치 끝이 좀 올라가 있어서 살짝 내려줄게요. 그리고 이마 위에 티슈를 올려주시는데 이때 이렇게 눈썹을 다 덮는 것보다도 눈썹이 살짝 보이게 세팅하셔야 시술할 때 더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면 눈이 많이 들렸다는 소리예요. 이런 눈시림도 심하고 불편함이 느껴지니까 조금 내려주세요. 언더 테이핑을 하기 전 눈두덩이를 들어서 숨은 속눈썹이 없는지 먼저 확인 후 아까 짧게 자른 테이프를 이용해 삐져나온 언더 속눈썹을 가려주는데요. 이때 영상처럼 테이프를 눈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어중간하게 점막에 닿으면 긁히면서 아플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테이핑 완성! 우리 모델님도 편안해 보이시죠? 다시 혜선님이 테이핑하는 거 보실게요. 카메라 각도 때문에 뭔가 틈이 보이는 것 같지만 앉아서 보면 점막에 닿지 않게 틈만 잘 가렸어요. 그 다음 프라이머 쓱싹쓱싹 발라주시고 손분기로 말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혜선님처럼 바람 안 나오는 곳으로 말리면 안 됩니다. 속눈썹 뽀송뽀송해지게 바람 나오는 곳으로 잘 말려주세요. 속눈썹까지 다 말렸으면 불편한 곳 있는지 확인 후 속눈썹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빗어줍니다. 지금 너무 긴장하셨어요. 이거 바꿨겠죠? 본격적인 시술에 앞서서 긴장하신 혜선님 핀셋도 바꿔들고 괜찮아요. 강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요. 배운 대로 가운데 가이드라인부터 잡고 앞머리 2가닥 정도 띄고 8mm 맨 뒤에까지 잘 붙여주셨어요. 이제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붙이시면 됩니다. 방금 붙인 곳에서 멀리 아시죠? 래쉬 세워서 딱 들어가고 방향 틀어주는 것까지 잘 하셨는데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혜선님은 보이는 곳 들어가기 쉬운 곳에 먼저 래쉬를 붙여주셨는데요. 래쉬를 붙일 때 길고
그리고 가지런하게 자란 애를 먼저 찾아서 붙여주시면 쉬워요. 그런데 혜수님이 원래 붙이려던 래쉬처럼 휘어서 자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습할 때처럼 뿌리 옆에 붙일 경우 그대로 같이 휘어버리니까 가모가 뿌리를 감싸도록 붙여야 해요. 이렇게 붙이시면 가지런하게 자란 래쉬가 아니어도 유지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붙이는 도중 뿌리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휴지를 살짝 당기세요. 그럼 뿌리가 더 잘 보이겠죠? 피드백 후 혜서님이 혼자 붙여보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점점 캐쳐의 모양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모델님 속눈썹이 대체적으로 휜 게 많아서 혜서님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사실 속눈썹마다 모양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보면서 익힐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이 붙이는 느낌이 팍 하고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연습 또 연습. 혜서님이 붙인 래쉬들을 보는데 아까 맨 앞에 가이드로 붙인 래쉬가 조금 휘어서 떼고 다시 붙여볼 거예요. 카모를 떼고 보니까 지목 길이도 붙었네요. 이거 그대로 냅두면 고객님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것도 떼주시고 래쉬는 세워서 끝이 하늘을 보게 똑바로 붙여줍니다. 이제 혜서님이 하는 거 쭉 보실게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언니의 체크타임. 아까 상담 때 모델님이 앞에 숱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에 숱들은 꼭 빠짐없이 많이 붙여줍니다. 앞에가 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를 좀 많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눈썹을 들추다 보니 애기모가 종종 보였는데 얘네들은 더 잘 자라라고 지금은 안 붙여줄 거예요. 여기는 너무 애기라서 안 붙일 거예요. 네. 대신 그 주변에 윗단에 난 속눈썹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원래 붙이려던 사이즈보다 1mm나 2mm 낮은 사이즈로 붙여주시면 똑같은 사이즈 그대로 붙여서 삐뚤빼뚤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해서 이제 속눈썹 말리면서 애프터 케어 설명해드리면 되는데요. 선풍기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혜서님 빙의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 연장 후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속눈썹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 땀을 많이 유발하는 운동은 삼가주세요. 셋째, 눈을 비비거나 속눈썹을 일부러 뜯지 말아주세요. 넷째, 오일 성분이 들어간 클렌징 제품이나 화장품은 피해주세요. 아우 숨차. 거의 다 왔어요.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양쪽 숱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네,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었어요. 모델분이 30분 정도 늦으시고 혜서님은 왼쪽 하시다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저녁 내일 예약이 있어서 곧 나가봐야 한다고 하셨죠. 그때부터 강원이 멘붕. 남은 시간은 20분. 시간 계산해보니 5분 붙이고 5분 말리며 애프터 케어 설명 마지막 촬영 10분 이란 답이 나왔죠. 그래서 양쪽 차이가 이렇게 나요. 왼쪽 모자란 부분은 강원이가 다시 붙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혜서님이 완성하신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짜잔! 제가 최대한 건들지 않은 혜서님 찐 실력입니다. 아직 단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완벽한 캣아이 모양은 나오지 않았지만 속눈썹 처짐도 많이 없고 대부분의 모가 방향 틀어짐 없이 예쁘게 잘 서있어요. 첫 실습에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요? 쑥쑥 성장할 혜서님의 속눈썹 연장이 너무 기대됩니다. 드디어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혜서님의 마지막 수업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마네킹이나 뭐 노트 연습한 것보다 50배, 100배 어려운 것 같아요. 마네킹 연습보다 50배, 100배는 더 어려웠다는 혜서님. 오늘 실습을 토대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이 바쁜 와중에 머뭇거리는 강언니. 사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어드밴스드 글루 말고도 또 있었는데요. 혜서님은 응원하는 마음을 꾹꾹 담아 저희 마비아 제품들로 가득 채운 선물 박스예요. 밑에는 래쉬들로 쫙 깔고 리무버, 샴푸, 프라이머, 글루 등등 혜서님이 앞으로 속눈썹 연장하면서 꼭 필요한 제품들로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빛날 혜서님의 속눈썹 연장기를 저희 마비아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샵에서 일할 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 옆에서 봐주는 정도로만 누군가를 가르쳐봤는데 이렇게 수강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으로 가르치는 건 저도 처음이라 사실 많이 떨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생략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 마음도 큰데요. 손님분들 영상 보시면서 연습하다가 모르는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속눈썹 디자인 잡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